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구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시간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고요.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예상 체결 지수 전해드릴 때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 점차적으로 상승 전환을 해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 지켜주면서 2,41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800선 아래쪽이긴 합니다만 78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SVB 사태가 퍼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솔솔 깃든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금융투자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 점도 시장 상승으로 이끌어 나가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한 번 힘을 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예상 체결 지수는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57% 낮게 출발하면서 2,400선 무너집니다. 2,396.78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과연 어제와 비슷하게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2,400선 위쪽에서 움직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0.63%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783.95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 오늘도 역시 파란불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전일장 살펴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모두 파란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는 아직은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0.33%, LG에너지솔루션 0.53%, SK하이닉스 0.12%,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는 1%대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지금 TSMC와 계속해서 어깨를 좀 겨루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TSMC와 삼성전자 모두 시장 점유율은 늘렸지만 그 격차는 확대를 했다. 여전히 TSMC는 1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삼성전자는 점유율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0.8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던 삼성전자인데 과연 오늘장은 어떻게 닫게 될지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는 전일장에서 1.2%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보다는 상승 탄력 조금 더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조금은 SK하이닉스의 앞으로를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죠. 낸드 프로덕트 솔루션 그룹이 솔리다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 기록했다. 라는 것이 또 뉴스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테슬라발 영향을 조금 더 받아내면서 전일장에서 2.18%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0.53% 하락 출발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또 장을 닫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삼성 SDI도 1.36% 현재 좀 조정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셀 3사 중에 올해 미국발 수주를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떤 모습 나타내고 있을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가 지금 현재 빨간불 켜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0.25% 높게 출발하면서 79,000원 선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부터 네이버까지는 지금 파란불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G화학이
가장 좀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1.81% 추가적으로 조정이 일단 장 초반에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화학 주말 사이에 진단의료 쪽 체외 진단의료기기 사업 정리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온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항암제라던가 신약 쪽으로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군 영위하고 조금 더 집중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 양극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만큼 LG화학 오늘은 일단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자동차 관련주들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현대차 오늘 0.11%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기아는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줬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여전히 빨간불로 출발을 하네요. 2.22%, 1.94%.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4%, LNF는 1.91%, HLB는 1.12%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논쟁과는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LNF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중국과의 협력은 좀 줄여나가고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상승 탄력 좀 기대해 볼 만도 한데 오늘은 1.91%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4%, 지금 서정진 전 명예회장이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 이번 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 탄력을 이끌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표정 어떨까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입니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게임주들 오늘 별로 좋지 않네요. 1.85%, 펄어비스 0.48%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는 다르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0.8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 아주 큰 낙폭을 보였었죠. SM 1.24% 다시금 힘을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15만 원대도 훌쩍 넘었던 주가가 최근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게 현재는 11만 4,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어제 SM과 함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8%가량 하락이 나왔던 JYP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오늘 1.27% 상승불 켜면서 7만 2천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 크게 움직였던 상한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미코 바이오메드입니다. 전일장에서 유일하게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했고 또 전일장 상한가로 유일하게 굳히면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요. 자, 미코 바이오메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군과 좀 무관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국부펀드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영기업과 대규모 투자와 또 실사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로 미코 바이오메드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2.84% 높게 출발하면서 6,11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미코 바이오메드입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주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윈텍입니다. 윈텍 전일장에서 25.87% 강한 상승 탄력 얻어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은 3.7% 낮게 출발합니다. 5,2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윈텍 최근에 주가는 꽤 많이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사실 직접적인 상승의 원인은 또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전반적인 업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윈텍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시간외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놀루션 살펴볼 텐데요. 시간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오늘 14.75% 강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000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꿀벌 멸종을 막는 의약품 개발의 치부 능선을 넘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딥노이드까지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책과제인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12.71% 강한 상승 탄력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9시 현재 9분 9초, 9시 12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먼저 살펴볼게요. 1.69%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1,300원대 초반으로 다시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1원 80전에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전일장 물론 좀 힘없게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을 해줬던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앞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를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오늘도 조금은 험난한 흐름 예상은 됩니다만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는 장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정말 요즘 쉽지 않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시장 출발했네요. 코스피 0.87%, 코스닥은 하락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0.0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지금 코스피 상황 보고 계십니다. 지금 코스피가 0.85%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좀 파란색이네요. 삼성전자 1%가량 이렇게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은 좀 힘이 없습니다. 0.53% 좀 낮게 출발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강하게 파란불 켜고 있는 SK 하이닉스 2.25% 낮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오늘도 역시 성장주들 네이버 0.99%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일장에서 SM 인수권 관련해서 시세가 조금 나와줬습니다만 지금 좀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네요. 0.1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카카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업이며 의약품이며 좀 파란색으로 좀 재미없는 장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코스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는 종목들 보입니다. 역시 에코프로 BM 강합니다. 3.45%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보시면 오늘도 강합니다. 7% 넘게 거의 8%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에코프로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화학업종도 좀 강합니다. 성일하이텍 앞서 저희 증시 8에서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1.46%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노신소재 2.1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조금은 엇갈립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3% 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화학 쪽에서는 표정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 초반 어떻게 흐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셨는데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개장 시황도 짚어봐야겠죠. 자, 이어서 강관우 앵커님과 함께 실시간 개장 시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장 초반 팔다가 이제 다시 사들였는데 오늘은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선물 쪽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4,287개역 정도 지금 팔고 기관도 지금 팔고 있어가지고 하방 압력이 좀 세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미국 시장이 상승을 좀 이어갔으면은 오늘 이렇지 않았을 텐데 지금 퐁당퐁당 시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도 같이 좀 밀리고 코스피는 더 밀리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쪽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BM은 너희들은 시장 조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갈 길을 가련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프로그램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열심히 팔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공매도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 초반에 이게 좀 강하고 그렇지만은 이따가 가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 1위로 지금 삼성전자를 65억 정도 순매도를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8% 정도인데 이렇게 상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계적으로 파는 프로그램 매매에 이렇게 상위에 위치를 하면은 시장이 장중에 반등을 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오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 마이너스 1.3%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펀더멘탈이 아주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갈 때도 좀 덜 가고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만은 같이 좀 빠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삼성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지금 순매도 상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가 보시면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게 공통점은 금융업. 은행업 이거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금 문제가 뭐 중소 은행들로 미국에서는 이미 옮겨 붙었고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증시 8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마는 은행업의 밸류에이션이 낮게 거래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만큼 대처대조표 그러니까 은행들의 자산 상태를 믿지 않는 거다. 특히 대출에 있어서의 퀄리티, 대출이 잘 회수가 될 수 있을까? 이자가 잘 회수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까지도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좀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지금 오늘 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 순매도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 같이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물음표는 하나가 아니고 물음표가 2개나 3개 이렇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유념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매수 상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는 주식이 좀 있네요. 코스닥에서 이제 SM. 오늘 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기계적인 반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15만 원 넘었던 주식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데드캣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떨어지는 것에서도 날개는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M이 좀 올라가니까 JYP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1%대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코스닥도 힘을 영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카카오페이 오늘 뭐 거의 더 유일하게 보이는 외국인 순매수 프로그램 쪽에 이런 현상으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큰 매매는 외국인 쪽에서는 이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지금 방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다. 제가 증시 8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리 방향이 지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지금 교차를 하는 지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공포지수라고 하는 VIX, 빅스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스파이크 위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지금 조금 시쳇말로 쫄고 있다. 좀 우려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시장을 따라 받아가지고 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시장은 우리가 좀 선행을 했고 그런데 미국장 보고 오니까 미국장이 현찮으니까 우리 장이 뭐 올라갔던 거 다 지금 다시 토해놓는 이런 시장이 될 거 있고 지금 코스피가 조금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것 같죠. 마이너스 1.3%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조금 선물 쪽에서도 이 거래량이 순매도가 좀 줄지 않고 있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좀 견뎌내야 되는 이런 느낌의 지금 시황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공포감이 팽배해 있는 시장의 모습,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강행권님께서 봐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코스피 1.3%가량 조정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81%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강행권님께서 개장 초반 시황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금리에 대한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 금리에 대한 생각 바뀌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생각 과연 바뀔 거면 좀 확실하게 미리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강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신 오늘장 한마디 금리에 대한 생각 바뀌나로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봐야 될 텐데 장 흐름은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인사 나누어 봐야 될 텐데 자, 저희 실시간 특징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실시간 특징주는 많이 종목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일단 실시간 특징주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현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황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가 1.41%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94%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미국장에서의 좀 강세 기조들이 좀 꺾였거든요. 게다가 오늘 이제 CPI가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불확실성은 다소 좀 확대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CPI를 주목하는 이유가 FOMC에서의 이런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번에 발생을 한 SVB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빅스텝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CPI에 대한 이런 지표 자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오히려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SVB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이제 다른 중소은행으로 조금 흘러가는 이 비율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단 예금자 보호 쪽으로 정부의 대책들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반사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고를 때 조금은 차익을 하고 시장에서의 좀 강력한 재료가 있는 쪽은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는 관점도 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CPI에 대한 공포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SVB 사태에 대한 공포감도 물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산재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장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한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좀 개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개장 특징주 탑5 살펴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페이 이름 올리고 있고요. LG화학,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 IT 금융주부터 해서 LG화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화학, 배터리 관련주도 보이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바이오 종목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도 보시죠. 자, 1위에는 단연 SM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마시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을 당시에 1대3의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HLB 이름 올리고 있고요. 오늘 다시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도 보이네요. 브리지텍까지 총 5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개장 특징주 총 10종목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 특징주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총 5종목이었죠. 카카오페이, LG화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화학에 이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총 5종목이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특징주로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만 지금 퍼스텍도 좀 상승 탄력 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때 지금 계속해서 북한 도발 이어지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 이슈와 관련해서 방산주들도 조금씩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있네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우리가 코스피에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개장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방산 관련주들은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전고점을 이제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면서 좀 뚫어준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사실 방산 기업들이 과거에는 내수에 치중이 된 사업들이 좀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출적인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좀 기대감들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와 관련된 이벤트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챗 GTP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이 속도 부분, 데이터의 속도 부분을 좀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소형 위성에 관련된 이벤트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에 탄약을 창고를 채운다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조금 이런 불안한 시국에서의 방어주 특성도 지니겠지만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인 우상향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우주와 이제 소형 위성에 관련된 이런 이벤트도 붙어줄 수 있어서 일단은 크게 21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좀 추적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징주로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방산 관련주로서 퍼스텍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로만 국한해서 보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우주 관련해서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실적면까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개장 특징주 중에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앞서서 저희가 5종목 SM, HLB, 브리지텍, JYP 엔터테인먼트, 휴마시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단연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SM일 것 같기는 한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엔터주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좀 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SM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23% 이상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점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카카오에서의 이 하이브와의 이 결전은 끝났지만 결국엔 공개 매수 기간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공개 매수 가격이 15만 원이고 해당 가격은 사실 일정 기간 동안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 상위로 올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래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쳤을 때 현재 주가에서의 매수를 통해서 공개 매수 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모든 물량이 다 체결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 약 36,000원 정도 주가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전거래일에 빠졌었던 부분들은 조금 과한 하락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었던 거는 계속적인 이런 지분 싸움을 통해서 가격의 상승 기조들을 좀 노렸겠지만 어쨌든 그 이벤트 자체는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두 번의 공개 매수 이후에 가격단에서의 조금 메리트가 지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이슈 소멸로만 보시지 말고 일단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분명 키높이는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특징주에서 JYP도 있었는데 만약에 본업적으로 조금 치중해서
엔터 산업의 성장 쪽을 조금 더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좀 과하게 눌렸던 JYP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공개 매수에 따른 이런 이벤트에서의 좀 차익을 조금 더 누려보시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부분에서는 재진입이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SM을 조금 진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스닥에서 지켜볼 종목은 결국에는 엔터주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SM 사실 15만 7천 원대까지도 터치를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가격 오히려 그 가격들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던 또 SM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엔터주들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따라가면 좋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좀 두 종목 모두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부분에서의 좀 견조한 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소형 위성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3월에서 5월 단 부분이고요. 최근에 챗 GTP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쪽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5G는 상당 부분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G보다 스몰셀 부분,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이 투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을 한 4,000개 이상 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 따른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스타링크라든지 원앱 관련된 부분의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긍정적이고 SM은 앞서 말씀드린 공개 매수 부분에서의 좀 포인트를 보신다면은 충분히 차익적인 부분에서의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코스피, 코스닥 각각 한 종목씩 특징주 중에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M 각각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략 괜찮지만 SM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개 매수 가격 체크를 반드시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시간 특징주를 살펴보고 난 뒤에 늘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코너죠. 따라가 말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 종목 올라타도 될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본부장님과 함께 따라가 말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네. 자, 지금 장이 참 어려워요. 그런 만큼, 네, 그런 만큼 본부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은 종목들을 짚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이제 로봇이랑 AI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SBB테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관련된 종목이 SPG, SBB테크, SP 시스템스라는 세 가지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감속기 쪽이죠. 네, 감속기 쪽에다가 현대 지분 투자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각각 급등이 나올 때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순서가 SPG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외부터 사실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오늘 시가부터 해서 고가가 10%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좀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을 때도 인수와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군들은 대거 좀 상승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런 감속기 부분은 SPG와 SBB테크가 좀 양대 산맥으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분 투자로 보더라도 충분히 좀 관련이 있고요. SP 시스템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현대 쪽에서 공장에 이런 자동화하는 거에 대한 이 부분에서의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 좀 품절주이죠. 유통주 식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소액의 거래량으로도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인데 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현대지분 인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비테크는 오늘은 좀 관망이지만 만약에 조금 더 강력하게 눌린다고 한다면 매수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감속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2차 전지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쪽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진과 이제 이 감속기 부분에서의
비용 부분들의 좀 감축을 노릴 텐데 거기에 따른 뭐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감속기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증설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 좀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수에 대한 이벤트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자체가 21선이 과격하게 눌리는 현상이 상승력이 나온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력하게 이탈만 안 되면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시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SBB테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로봇 감속기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선도적인 위치에 있던 일본을 점차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한때 또 시장을 또 달궜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실적 면에서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SBB테크, SPG, SP시스템스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자, 그중에서도 SBB테크 일단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우리가 관망하면서도 지켜본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조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 패턴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늘은 SPG의 날이 될 거고요. 만약에 좀 눌리게 됐을 때는 이제 뭐 SBB테크라든지 SP시스템즈로 넘어갈 것이어서 가격은 53,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오늘 또 거래량 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보다 훨씬 더 상향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또 앞서 말씀드린 감속기 산업에 대한 성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BB테크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오늘 좀 힘든 장세 속에서도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SBB테크뿐만이 아니라 총 3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미리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가 말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알체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종목이죠. 많이 들어본 종목이고 또 많이 시세도 내줬던 종목인데 자, 알체라 지금 우리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저는 따라간다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알체라의 부담스러운 부분은 실적입니다. 뭐 이거 좀 안 좋은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사실 뭐 매출액이라든지 법인세 제외한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5년, 3년 이렇게 좀 면제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면제부가 내년부터 좀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이 챗GPT를 필두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얼굴 영상 인식이라든지 기술력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산업 성장에 따른 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안면인식 쪽에서는 사실 조금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충분한 기회를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분명 그 안에서의 좀 후발 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겁니다. 10배거 이상 터진 종목군들이 많아서 만약에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기술력과 앞으로의 매출단이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의 좀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좀 너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좋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난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과한 기술 투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이미 비용은 좀 발생이 된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얼굴 인식 테스트에서는 국내 업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좀 기술력이 독보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키포인트로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알체라 일단은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불안 요소는 좀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영상인식 AI 분야에서 기술력, 앞으로의 매출도 나와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잡았는데요. 일단 21선 부분인 14,300원 라인부터 15,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좀 상승이 나왔다가 대량 거래 없이 좀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1,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요번에 상승력이 나오면서 좀 자리 다졌던 라인 깨지게 됐을 때는 이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체라 우리가 하차관 본부장님과 이야기했던 가격 선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하고 30분 흐른 9시 반. 매일 이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시황 관련해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그러니까 분위기 아니면 기본적 체력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화요일, 수, 목, 금 이런 날은 종목을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 뭐 분위기 좋았던 것도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좋았던 것 중에 어느 게 그나마 좀 볼만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주식들 내지는 이렇게 좀 빠질 때 또 더 좋은 건 없을까? 이게 저가에 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제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 주식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먼저 하나 보여드릴 주식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화공 플랜트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유가가 조금씩 밀려가면서 그 주가들이 좀 안 좋았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혼자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보시죠? 이 파란 줄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주가 퍼포먼스거든요. 주가 수익률인데 연초 대비해가지고 지금 30%를 넘겨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빨간 줄로 된 거는 옥시덴탈 페트로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워런 버핏 아시죠? 그 양반이 이렇게 많이 좋아했던 주식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S-오일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S-오일 상당히 그 가치도 좋고 뭐 배당도 많이 주는 이런 가치주인데 여기도 좀 내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웬일인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금 사 들여오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율이 최근에 보니까 44%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늘 내릴 때 사실은 지수가 한 1.5 정도 내리면은 이런 개별 주식들은 뭐 2에서 3% 내려가는 게 다반사인데 오늘은 그나마 지수 정도 지금 선방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서 그나마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가 뭐 그다지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분위기 좋은 게 뭐냐면은 최근에 목표가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목표가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웠는데 보시죠. 22년 3월에서 3만 원 초반대에 시작했던 목표가가 최근에 3만 한 7, 8천 여기까지 계속 올라왔고 특히 요 부분에 보시면은 연초에 이렇게 급격하게 삼성 엔지니어링 그 목표가를 그 증권사에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회사가 변화가 있나? 뭐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리포트들을 찾아보니까 어느 증권사에서 이 회사에 EBITDA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 더하고 대손상각 더한 거를 우리가 EBITDA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목표가도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분위기 좋은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22년 말쯤에 삼성그룹에서 아까 오늘도 뭐 뉴스가 뭐 탈탄소 관련되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만은 이쪽에 그린 에너지 관련된 그린 좀 정책으로 좀 많이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러면 어떤 회사냐? 삼성그룹 내에서 말이죠. 삼성전자도 짓고 뭐 화공 관련돼도
다 자기들이 플랜트를 다 짓고 해외에서도 짓고 이렇게 다 짓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 먹거리 그런 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센티멘털이 좋은 주식, 분위기가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밸류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금년도의 PE,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죠. 9.7배, PB, 장부당 이제 주가 배율인데 1.7배. 그래서 그렇게 뭐 아주 뭐 높은 주식은 아니고 분위기가 최근에 좋아져가지고 펀더멘탈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침 탈탄소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식으로 하나 넘어갈게요. 그 다음 주식은 양수겸장의 주식입니다. 양수겸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장기 둘 때 말이죠. 장 받으세요 할 때 장을 한 자리에 넣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장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양수겸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제가 양수겸장의 주식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영위하는 게 대체적으로 철강 쪽의 그 가치가 상당하거든요. 철강 쪽이 밸류가 대단히 낮아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계속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굴뚝 산업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낮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기업 이익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 아니냐,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 우리 시장을 계속 몰고 가고 있는 2차 전지, 특히 그 중에서도 소재주 중에서도 리튬이라는 걸 이 포스코 홀딩스가 관련이 상당히 높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있고 전문가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덧붙이면 사실은 대단히 매력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날 장이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2%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양수겸장의 주식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P, 주가 수익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 8.0 수준에 와 있네요.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뭐 한 단계 레벨업 이렇게 한 수준인데, 이게 올라온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시장이 올라오는데 이제 이 회사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되는 게 약간 부각되면서 같이 올라온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PB 주당 그 장부 가치 대비 배율인데 여전히 뭐 0.4에서 0.5 사이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어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회사 ROE라는 게 한 6% 정도는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방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치가 좀 있는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의 가치는 공짜다, 이거 덤이다, 이런 생각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이제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근데 사람들이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배당 수익률도 좋거든요. 이 차트 보시면은 4%대, 작년 이제 기준으로 시장에서 4%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4%면 뭐 지금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 평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는 상당히 괜찮은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펀더멘털하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언제 이제 확실히 좋아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나올 거냐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를 보고 있어요. 1분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생산량도 올라오고 판매량도 올라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글로벌 철강 가격이 뭐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양수겸장의 주식에다가 펀더멘탈, 이 회사의 실적도 지금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오늘 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야 될 이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분위기가 좋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적으로 그 가치가 좋은 주식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 장을 보셨는데요. 오늘 장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어떤 회사가 진짜 핵심 회사인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오늘 저희 증시 8에서도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지켜볼 수 있었던 종목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91%, 2%가량 빠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폭이 2% 넘어섰네요. 2.24%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31위 SK텔레콤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앞서서 짚어드렸던 카카오페이 1.8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0.04% 높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302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조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하락 전환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래도 상승불 지켜주고 있는데 SM도 역시 상승 흐름 그나마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꾸준히 드려온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 지켜보시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증시 8,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